500이 쉽다, 막 기회의 땅 고덕이라고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데는 지금 고덕밖에 없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방대 4년제 졸업장 말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삼성 반도체 시위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당 평균 한 5억인가를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저 입장에선 그랬죠. 아, 배가 불렀네 이러면서. 여기는 진짜 상남자의 도시이기 때문에 초심자한테 친절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토해낸다. 출근하는 길입니다. 출근차가 5시 10분 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숙소에서 5시에 나왔고요. 고덕 반도체 노가다의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5분에 출근차에 탔습니다. 저희는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이라 학교에 사람이 몰리진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잠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출퇴근 시간에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평택 고덕의 현실을 알려드리겠다. 또 제가 그래도 온 지 한 2달 정도 됐기 때문에 한두 달 일해보니까 요렇더라. 요런 정도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를 마저 좀 나누도록 하죠. 그럼. 치킨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소 섭외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자담치킨 평택 고덕점 사장님 감사합니다. 5시에 퇴근을 하신 거잖아요. 출근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한 6시 50분 정도에 TBM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아침 조회 같은 거예요. 모여가지고 막 그 체조 같은 것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근무를 할 거다. 너 어떤 작업을 할 거다. 한 팀이 한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너네 둘은 뭐 무슨 작업하고 너네 셋은 무슨 작업하고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요. TBM을 하기 전에만 사실 가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체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아침을 드시기 때문에 출근하는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서 5시 10분에 출발해요. 저희 차가 제일 빠른 편이고 보통 이제 늦어도 한 5시 반 정도 5시 3, 40분에 도착해서 아침 먹을 사람 먹고 좀 쉬다가 현장도 굉장히 넓어서 자기가 일하는 데까지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엄청 크더라고요. 진격의 거인 아세요? 알죠. 애니 속에 벽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에서도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엄청 커서 반도체 공장 안에도 식당이 있어요. 입구를 지나자마자 바로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내가 일하는 현장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침을 먹고 보통 좀 쉬다가 저 같은 경우는 6시 반쯤 일어나서 출발하거든요. 딱 한 15분, 20분 걸어가면 도착하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아침도 안 먹는다. 나는 숙소 생활도 안 한다. 그러면 6시 50분 TBM 하기 전까지만 도착하면 돼요. 사실은. 이른 시간에 시작을 하네요. 7시부터는 근무를 하는 거니까 7시에 굳이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저도 궁금하네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노가다를 좀 오래 하신 분들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냥 옛날부터 좀 그렇게 일찍 출근하셨어서 그러지 않나. 왜냐면 저도 한 10년 전에 호텔 건설 현장에 제가 아르바이트 하러 가봤었거든요. 그때도 빨리 출근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전통 같은 느낌일 것 같긴 해요. 7시부터 5시까지만 근무를 하는 건가요? 7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게 야근 없는 정상적인 근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일공수라고 하거든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는데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공수가 하루치 1급을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당이 14만 원이거든요. 7시 출근해서 5시 퇴근했잖아요. 그러면 일공수 연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시간 연장을 해서 저녁 7시에 퇴근을 한다. 일은 2시간만 더 했는데 하루치 일당의 반을 더 줘요. 7만 원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입장에서는 연장하는 게 오히려 돈은 더 벌리는 거죠. 9시 야간까지 2시간을 더 한다? 이공수라고 해서 하루 일했지만 2일치 일당을 주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을 받는 거죠. 2배 이벤트네요. 어떻게 보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연장하고 야간하는 게 돈은 되죠. 돈은 많이 벌지만 9시까지 일하면 이제 다음날 일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7시에 끝난다고 끝하고 바로 집이 아니잖아요. 저녁도 먹어야 되고 집에 와서 씻고 뭐하고 하면 사실상 거의 9시거든요. 보통 한 4시 반에는 그래도 일어나요. 진짜 늦어도 11시엔 자야 안 피곤하거든요. 연장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9시다? 1시간 정도 잠깐 좀 쉬었다가 자야 되는 거니까 개인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14만 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뭐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벌 받는 건 없습니다. 최저가 14만 원 시작이고 업체별로 그건 좀 달라요. 저도 완전 초보라서 처음 왔는데 14만 원을 받고 있지만 경력이 좀 올라가고 기공이고 이러면은 더 받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공이요? 기공이라는 게 이제 자격 이런 거를 시험도 보고 그래요. 하이바에 뭐 TBM 리더라고 막 써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TBM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무슨 자격 같은 건가 봐요. 보통 한 10년 일하시는 분들? 그 정도 일한 분들 TBM 리더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일당도 많이 세지고. 아까 사람도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요. 다들 색깔도 다르고 써져 있는 것도 다르고 저도 처음 와서 놀랐는데 하이바가 색깔이 진짜 많아요. 업체별로 색깔이 다 달라서 막 연보라색, 초록색, 저도 하늘색이고. 그래서 여기 뒤에 써 있는 것들도 보면은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저는 신부라고 써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업체 이름이고.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아마 3만 명 거의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삼성에서 전부 다 근태를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업체를 써서 그 밑에 관리를 하는 거고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색깔을 다르게 해서 구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꼭 여기 아니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사실 많잖아요. 삼성 고덕 이런 데에서 일하고 싶으면은 업체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겠네요. 그게 또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팀 단위로 움직여요. 회사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팀을 보고 들어가는 팀장이 보통 이제 사람을 구하고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은 어디신가요? 가재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빌라 같은 데서 하시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25평, 28평 정도 되는데 3룸에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월세를 계속 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가다에서 똥을 뛴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25만 원 주세요. 5만 원 정도 제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팀장이 받는 건데 저 같은 경우 14만 원 받으니까 6만 원을 떼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숙소비랑 관리비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안 내는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숙소 생활을 안 한다고 하면 더 받는 건가요? 네, 일비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뭐 10,000원, 15,000원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요런데 이렇게 월세가 좀 많이 비싸지 않나요? 지금 여기 사람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본 건데 70만 원 스타트예요. 투룸도 막 140이래요. 주말에도 혹시 일을 하시는 건가요? 토요일은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런데 보통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무리하고 가는 팀이다 보니까 일이 많이 없어요. 저희는 이번 달에는 토요일 근무가 좀 많이 없었고요. 삼성 E&A로 넘어간 팀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토요일 근무도 거의 계속하고 연장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당이 더 올라가는. 그렇진 않아요. 대신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정상 근무했다. 연장한 것처럼 0.50수를 더 쳐줍니다. 토요일은 주말로 안 치나 봐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4월 말에 왔으니까 2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아예 몰라도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죠. 저도 사실상 아예 모르고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고 들어오는 분들은 대우를 해줍니다. 또 경력 있다고 하면 어떤 거 할 줄 아냐, 어느 현장에서 일해봤냐 이렇게 해서 일당도 아예 저 같은 초보랑 달라요. 하시면서 조금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힘든 건 일단 서 있는 거예요. 보급받는 안전화를 신는데 그게 엄청 무거워요. 평상시 밖에서 신는 운동화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분화보다 무겁습니다. 앞에 약간 쇠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화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드래곤볼 보시면 손오공이 수련한다고 발 같은데 막 쇠 차고 그러잖아요. 그걸 차고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지금도 차고 계신 거 아닌가요? 내돈내산 12만 원 주고 샀는데 확실히 싸제 안전화가 좋아요. 무게 차이가 거의 한 절반. 근데 그거 계속 신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래 일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전화를 아예 사들고 오시는 것도 뭐 추천하는 건가요? 사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은 해보고 사시면 된다. 현장에서 일할지 말지 딱 일주일 일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일주일도 안 쓰고 돌아가면 눈물 나니까 여기 평택 고덕 현장은 정말 많이 걸어요. 화장 안 하고 2만 보 걸어요.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거의 30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공구 가지러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안전화에는 굳이 돈 아끼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 네, 맞습니다. 다른 거 좀 찾아봤었을 때 화장실 힘들다, 밥 먹는 거 힘들다. 얼마나 힘들길래 이게 혹시? 근무하신 분이 거의 3만 명 육박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출근하자마자 화장실 가려면 막 줄 서야 되고 쇼핑몰 같은 데 가도 사실 남자분들은 줄을 잘 안 서잖아요. 익숙치 않은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일하다가도 큰 거를 봐야 된다. 근데 큰 거 화장실이 내가 일하는 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층으로 가야 돼요. 왜 없나요 혹시? 그거는 건설 현장에서 흔한 일이라 아마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일해보신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화장실이 그렇게 막 잘 안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그건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잘 돼 있는데 힘들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좀 어떤가요 혹시?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 괜찮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이제 다른 팀도 같이 보잖아요. 대삼각색이 분들이 있거든요. 다혈질이신 분도 있고 뭐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거죠. 이 노가다가 단기적으로 돈 벌기도 좋기 때문에 잠깐 일을 하려고 왔다 가신 분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좀 알려줬는데 알려줄만 가버리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귀찮고 짜증날 수밖에 없거든요. 돈 벌러 온 거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드라이버고 이거는 벤치고 저거 가져와 뭐 가져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뭐 가져오라고 아직도 그거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감안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괜찮으신 분들이 있고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있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말 그대로 현장. 그죠, 현장이죠.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28살인데 그 친구가 말한 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위에 반장님이 되게 엄격하게 해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조금 세게 하시는 것 같은데라고 할 정도로 하시는데도 아 괜찮아요. 돈 벌러 온 거고 학원 온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친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마인드 되게 멋있다. 계속 일을 하시게 되면은 공수도 올라가는. 맞아요. 그건 누가 정해주나요? 팀장님 이제 일할 때 TL이라고도 하고 렌탈이라고도 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증을 따면 또 조금 일당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좀 몇 가지 있을까요? 분야가 진짜 많아요. 저는 지금 전기에서 하고 있는데 전기 기능사가 있으면 대우 받을 거고 전기 기사는 근데 갖고 있으면 진짜 그러니까 돈 많이 받으면서 올 거고 굳이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TL? 와서 따면 됩니다. 제가 연습해보라고 해서 한 번 정도 운전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으면 그 면허증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고덕 반도체가 보안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여기 오면은 일단 어플을 한 4개 정도 깔아야 되는데 출퇴근 게이트를 통과하잖아요. 보안 어플이 활성화되면서 그 안에서 카메라, 뭐 녹음 이런 게 다 안 돼요. 내 핸드폰에서 카메라 어플이 아예 사라져요. 약간 영역전개 이런 느낌으로 안에서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건가요? 핸드폰은 쓸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전화는 해야 되니까. 모자 안 답답하게 아 이거 답답합니다. 왜 안 벗으시는? 오늘 하루 종일 눌려가지고 모자 벗으면 진짜 너무 아저씨처럼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유튜브 출연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모자는 계속 차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인 휴게소 같은 데서는 벗고 쉴 수 있습니다. 이거 프레시 아닌가요? 혹시? 맞아요, 맞아요. 프레시입니다. 제가 천장이 아까 높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뭐 이제 냉방기나
이런 데도 보면은 안에까지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것 같다 그러면 그 안전 지킴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두운 것 같습니다. 불 켜세요. 다 이렇게 해요. 특히나 삼성 현장이 굉장히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전분들이랑 관장분들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내 안전 챙겨주는 분들인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또 반장님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막상 와서 이제 일을 해보시면 너무 과해지다 보니 뭐 하나 자르는데도 두꺼운 장갑을 쓰고 하라고 해요. 막상 껴보면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는. 물론 그 장갑을 끼면 안전은 하겠죠. 아니 이거 잠깐 자르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겹쳐지다 보니 풀로 일을 했을 때 신입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좀 어느 정도 혹시 되는지. 제가 만약에 5월 달에 하루 아파서 빠진 거 안 빠졌으면 세금 떼면 330에서 350 정도? 저희가 5월 달에 연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해후 400도 좀 많이 바쁜 연장 가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있던 말로는 500이 쉽다 막 500까지 받으려면 진짜 매일매일 연장을 최소 해야 되는데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을 하면 일단 일집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쉽진 않아요. 이런 밈이 있더라고요. 기회의 땅 고덕이라고 학력, 스펙, 나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데는 지금 고덕밖에 없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방대 4년제 졸업장 말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또 이 일을 오기 전에 게임 유튜브를 한다고 한 4년 정도 열심히 유튜브를 하다 왔던지라 사실 경력도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올해 38인데 새로 취직하기도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신입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막상 사실 들어가도 월급 300 이상 받기 어렵고 세금 떼고 300 이상 받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긴 합니다. 경력 아무거나 없어도 그렇게 받는 거니까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그렇게 크게 제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 좀 있으신 분들도 신입으로 다 들어오시거든요. 팀마다도 그러면 인원이 다 제각각이겠네요, 그러면? 나이도 막 어떤 팀은 연령대 좀 높은 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팀운이 좀 좋았던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팀의 나이도 그래도 좀 비슷한 분들도 좀 있고 좀 운이 따라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얼마 전에 삼성 반도체 시위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당 평균 한 5억인가를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공장 앞에 삼성분들 와가지고 파업해가지고 저희도 하루 쉬었었어요 그때. 입구 다 막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일 안 하면은 돈을 못 받잖아요. 저 입장에선 그랬죠. 아 배가 불렀네 이러면서. 제가 지금 P4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가 공장이 지금 P1, P2, P3, P4 그리고 P5까지 지금 짓고 있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순이 지금 이제 숙소 생활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출퇴근은 혹시 어떻게 해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팀 단위로 차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5시 10분 아니면 5시 30분에 나가면 카니발이나 차렉스가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팀을 타고 그냥 출퇴근을 할 수가 있어서 출퇴근은 진짜 편한 편이죠. 왜냐면 여기가 출퇴근이 진짜 지옥이거든요. 오면서 보셨겠지만 막 진짜 무슨 베트남 거리처럼 막 오토바이 막 진짜 엄청 많이 다니고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조금 클락션 울렸다고 바로 쌍욕 받는 거 보죠. 여기 진짜 상남자의 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출퇴근하면서 길방 흡연 냄새 마시는 건 그냥 일상 다반사. 교통 상황에서도 막 사고도 많이 나고 클락션과 뭐 이런 거는 뭐 흔한 일입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팀 단가가 23인데 조공 단가는 왜 이리 안 좋냐? 아까 제가 삼성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한테 25만 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채용하는 업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장비도 주고 하기 때문에 5만 원씩을 뗀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런 거 당연히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조공은 처음에 오면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조공이 어떤 조공이 그걸 거예요. 일을 돕는 사람. 제일 밑에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공구 가져와라. 뭐 아니면은 TL 같은 거 장비 운영하려면 무조건 옆에 유도자가 있어야 돼요. 경광봉 들고 이렇게 주변을 계속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을 처음에 오면 하다 보니까 딱히 뭐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최소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런 거는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하는 건가요? 뭐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6개월은 일도 안 가르쳐줘. 너 유도만 봐라. 공구만 가져와라. 이런 것만 하는 팀도 있다고 하고 팀을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불복으로 잘 만나야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의학 드라마 보면은 의사가 수술 집도할 때 메스. 메스. 그것처럼 농담 아니고 진짜로 옆에서 기공이 드라이버 진짜 이래요. 진짜로 의사처럼 첼라 이러면 첼라 꺼내서 주고 공구 이름들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를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던 공구 이름하고도 좀 달라요. 제가 운전병 출신이라서 경비병 밑에서 약간 배우잖아요. 공구 이름을. 그래도 일반인치고는 조금 아는 편인데 군대에서 배울 때는 플라이어라고 배웠던 걸 여기서는 첼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공구 이름 하루 만에 다 외워가지고 오 이 새끼 신임인데 똘똘하다 약간 이런 편이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좀 또 약간 멀티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배관내에 들어가는 공구와 자재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한 번에 외우려고 하니까 저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첼라 가져왔는데 첼라가 뭐였지? 깔깔이 가져와. 깔깔이가 뭐였지? 돌돌이 가져와. 돌돌이는 뭐였지? 수학의 왕도가 없듯이 그냥 빨리 외워야 됩니다. 내가 좀 암기력이 안 좋다 그러면 수첩 같은 데 적어야 돼요. 왜냐면 진짜
공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적고서는 금방 외울 수가 없어요. 초심자한테 친절하지 않습니다. 상남자의 현장이기 때문에 약한 자는 터트낸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진짜 약간 엄격하신 분들 만나면은 임팩트? 잠깐만 나 임팩트 들어봤는데 아 뭐였지? 저번에 분명 가르쳐줬는데 아 임팩트 가져오라고 임팩트 알려줬잖아 그러면은 막 멘붕 와요 진짜로. 그냥 임팩트가 뭐였죠? 말해 물어보고 아, 나 군대 때 뭔가 알 것 같아. 약간 군대 느낌이 납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면 약간 그러고 있으면 패급 취급 받을 것 같긴 한데요. 쉽지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 재밌고 그래요. 애초에 여기 들어올 때 약간 군대 다시 들어온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자 버텨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즐기기 나름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인생 다 힘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어떻게 맛있게 드셨나요? 저기 양념치킨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삼성 고덕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일용직 건설 근로 일을 처음 해보게 됐는데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오기 전에 좀 일이 어떨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일단 와서 부딪혀 보셔라. 업체도 너무 많고 분류도 다 많기 때문에 와서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쪽을 가봐도 되고 아닌 것 같으면은 좀 쉬었다가 뭐 안 하면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고민하시기보다는 직접 와서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힘들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할만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는 지금 3만 명 정도 되는 근로자들이 매일 출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안 힘든 거 아닙니다. 근데 뭐 사실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다 힘든 거 마찬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건설 현장이다 보니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마음가짐은 먹고 오시면 군대 들어왔을 때처럼 막 그 정도로 힘든 건 아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뭐 아무 자격증이나 그런 거 없어도 300 이상 벌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버티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보시면은 저 엄청 말랐거든요. 174에 한 70kg 정도 나갈 건데 힘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도 와서 지금 2달째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와서 충분히 돈 버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목표는 일단 1억을 한번 모아보자였어요. 왜냐면 살면서 그렇게 큰 돈을 모아본 적이 없고 경제 관련 책이나 전문가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솔직히 좀 결혼도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1억을 모아보자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솔직한 얘기 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